이 이야기 꼭 너만 알고 있어. 알겠지? 순노르TV. 이건 우리 엄마가 해준 짧지만 소름 돋는 이야기.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학년쯤? 어느 날 친구랑 단둘이 혁오현에 있는 동네 뒷산에 가서 꽃을 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웬 배수관 같은 게 조금 어색하게 땅에 박혀 있었는데 위에는 뚫려 있고 땅에서 조금 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대. 하지만 엄마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친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꽃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덜그럭덜그럭하고 뭔가 날카로운 소리가 배수관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엄마는 무슨 소리인지 호기심이 들어 확인해 보려고 배수관 가까이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들면서 소름이 확 끼쳐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배수관에서 깊은 곳 아래서부터 분명히 무언가 엄마 쪽으로 다가왔대. 그 순간 엄마는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자기 방이었다는 거 있지? 그래서 꿈이었나 했는데 시계 속 달력을 보니 무려 3일이나 지나 있었고 손톱 밑에는 꽃을 따다가 박힌 흙이 여전히 검게 남아 있었대.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의 부모님,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자기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이상하기도 화를 내시면서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밥이나 먹어 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시더래. 몇십 년이 지나 엄마가 어른이 된 시점에 물어봐도 마치 안 들린다는 듯 반응하셨다고. 두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말이야. 물론 같이 꽃을 따러 갔던 친구한테도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서 먼저 내려갔나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엄마는 여전히 늘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이야. 그 배수관의 정체와 정신을 잃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왜 그렇게까지 숨겨야만 했던 걸까? 제 머릿속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지요.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바로 어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큰이모 댁에는 효고댐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겨울방학이 되면 또래 사촌들 셋이 함께 모여 놀곤 했는데 그 댐은 어른들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하시던 곳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흉한 것이 나온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겨울이면 물이 모두 말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혹여나 건너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어느 날 어른들 몰래 담력 시험 겸 해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그 댐으로 향했습니다. 폭이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콘크리트 댐 위를 건너간다는 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위험한 놀이였지요. 그런데 댐을 건너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보다 2살 적은 사촌 동생이 위험하게 옷을 잡아당기며 이러는 겁니다. 형아, 저기 어떤 사람이 계속 만세를 하고 있어. 갑작스럽게 옷을 당기는 바람에 놀라 하마터면 동생과 함께 댐으로 떨어질 뻔했었죠. 전 그에게 갑자기 잡아당기면 어떻게 하냐고 타일렀지만 동생은 듣는 둥 마는 둥 댐 안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있고 움직이고 있더군요. 동생은 만세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공손히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가로로 길고 낮은 상 같은 게 있었고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상체를 들었다 내려놨다 또 들었다 내려놨다. 어린 마음에 처음엔 그래 뭐 어른이 제사를 지내나 보다,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지나가자라 생각하곤 걸음을 서둘러 댐을 건너간 뒤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잠에 들려고 하니 계속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이 오질 않더군요. 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걸까? 왜 제사를 물이 다 빠진 댐에서 하는 걸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 결국 전 그날 잠에 들지 못했고 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여 잠을 포기하고 다시 댐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나 형을 깨워보려고도 했지만 둘은 이미 너무 깊게 잠든 상태였고 깨우기 미안했거든요. 댐까지 어떻게 혼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상상을 하느라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과 발에는 차가운 땀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댐에는 확실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뭔가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어둠 속에 가려졌던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재를 지낸 것인지 낮은 상 주변으론 뭔가가 많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걸음을 더 가까이 가자 그제야 그것이 가로로 길고 낮은 상이 아니란 것을 알아챌 수 있었죠. 상에 팔다리가 붙어있을 리 없으니까요. 전 미칠 듯 빨라지는 맥박을 억누르며 혹여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어른들을 깨웠습니다. 댐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이 어른들은 모두 댐으로 향했고 얼마 뒤 곧 집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어 집 안까지 우당탕탕하는 큰 소리까지 났죠. 경찰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올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찰은 없었습니다. 아마 복잡한 일에 기분 나쁜 일에 관여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른들의 배려였겠지요. 그날 이후 우리 혈육들이 이모님 집에 모이는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이 나와버렸거든요. 안녕. 오늘은 내가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 이건 우리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다고 했어. 아마 이렇게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졌을 이 이야기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허리춤에 칼을 차고 다니던 시대로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어떤 산속길을 지나다가 길을 잃고 말았대. 그런데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망설이고 있는 차에 갑자기 숲속에서 웬 젊은 여자랑 만나게 되었는데 초라한 행색에 불안해 보이는 표정의 여자는 자기도 길을 잃었다며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부부는 그 여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대. 하지만 이상하게도 산은 가면 갈수록 출구가 보이기는커녕 더 험해졌고 이제 해도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눈앞엔 비어있는 고즈넉한 사당이 나타났고 셋은 안도하며 우선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라 정한 뒤 남편은 급한 대로 땔감을 찾기 위해 아내와 여자는 사당에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대. 그런데 한 10분쯤 흘렀을까? 사당에서 아내의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고 깜짝 놀란 남편은 들고 있던 땔감을 모두 쏟아버리곤 후다닥 사당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이미 사당 안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고 남편은 다시 나와 주변을 살펴보니 불안한 핏자국이 선처럼 줄줄 어디론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 웬 고목이 서 있었는데 그 위에는 무언가 커다란 게 매달려 있었대. 자세히 보니 그건 두 동강 나버린 아내의 처참한 그것이었고 남편은 그것을 보고 이성을 잃곤 울부짖으며 슬퍼했대. 잠시 뒤 아내의 유해라도 챙겨야겠다라 생각한 남편은 고목에 오르려 했지만 평소 나무를 타보지 않았던 터라 잘 되질 않더래.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시도했지만 오를 수 없던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나타나더니 누군가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나무꾼 행색을 한 건장한 남자가 등에 나무를 엎고 평온한 표정으로 서 있었대. 보아니 이 산에 사는 요괴한테 아내분이 당하셨나 보군요. 참 낙하기도 하지요. 나무꾼은 아내의 시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곤 남편에게 한 가지 거래를 하겠냐고 하더래. 이렇게 험한 나무는 참으로 타기 힘들죠. 만약 아내의 시신을 찾고 싶으신 거라면 지니고 계신 칼을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나무에 올라가 시신을 내려드리지요. 남편은 무기력하게 남자에게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건네주었어. 그런데 나무꾼은 아무런 요동 없이 서 있었고 남편이 의아해하자 또 이거 말고도 품에 가지고 있는 작은 손칼도 주셔야지요 라고 하더라는 거야. 남편은 분명 품에 작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괴물이 산다는 이곳에서 무기 하나 없이 아내의 시신을 엎고 산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니 도저히 내키지 않아 그것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 단호하게 말했대. 자기라도 무사히 살아나가야 아내의 명복이라도 빌어줄 테니까. 그제야 나무꾼은 엎고 있던 나무들을 내려놓고 고목 쪽으로 향하더래. 남편은 겨우 포기했나 보군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 나무꾼이 내려놓은 나무를 쳐다보니 아니 웬걸 그건 아까 그가 땔감으로 쓰려고 주었던 것들이었다는 거야. 남편은 서늘해져 천천히 다시 고목을 쳐다봤는데 나무꾼은 언제 벌써 거기까지 올라갔는지 아내의 시신 옆에 턱 하고 앉더니 벼랑간 그걸 주워들곤 으드득 거리며 아깝구나, 아까워. 그 칼만 내주었다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 말하곤 아내의 시신과 함께 더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리더래. 아버지 말로는 어릴 때 실제로 이 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낡을 대로 낡은 나무판에 이상한 곳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야간 사는 금지라 적혀 있는 것을 분명히 본 적이 있다 하셨어. 이거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비슷한 이야기 아는 사람 있어?